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브김치TV의 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재료 브리핑은 저희가 이제 매주 일요일 날 또 촬영을 하게 됐죠. 네, 미리미리 조금씩 더 빠른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 일요일 날 촬영을 하게 됐고요. 자, 그러면 뭐 서로는 필요 있겠습니까? 그죠? 네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 정 대표님 하면 또 이 전기차 뭐 이쪽에 좀 전문 분야이시지 않으십니까? 그렇죠? 관심 많다.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재료 브리핑으로 이제 25조 원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 시장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아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. 그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일단 뭐 전기차 충전하면은 뭐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유소 가서 충전하듯이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충전이 필요한 네네. 그런 분야다 보니까 뭐 인프라죠, 사실. 요즘에 이제 건물이나 아파트 가보시면은 전기차 전용 또 주차할 수 있는 곳도 또 따로 되어 있고, 맞습니다. 뭐 여성분들, 뭐 일반, 뭐 전기차 이렇게 나눠지는 걸 좀 심심찮게 볼 수 있을 텐데, 물론 뭐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또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.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떤 기업들이 또 누가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또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지는 꼭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전기차 충전 시장을 저희가 좀 갖고 왔습니다. 현 대표님, 근데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가 앞으로 5년에서 7년 안에 전부 다 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가시적으로 앞으로 늘어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네네.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뭐 전력 수급난 뭐 이런 키워드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주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전기차 충전 시장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냐? 라는 그런 의구심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사실 원래 이제 바이든 정부나 뭐 우리나라나 굉장히 좀 이걸 멀리 봤어요, 사실. 네. 아시겠지만 막 2030년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이게 엄청나게 앞당겨진 거거든요. 보통 한 25, 26년까지 이걸 앞당기겠다고 하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이번에 엄청난 수혜를 받았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목표로 하는 거랑 현실화되는 거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고 봐요. 사실 우리나라 똑같지 않아요? 우리 어릴 때 과학의 날 하면은 막 그림 그리고 했었잖아요. 미래 몇 년 뒤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때 애들 다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, 뭐 우주 여행을 뭐 아무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목표는 그렇게 두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그래서 말씀하신 뭐 전력난, 그리고 사람들이 또 내연기관차 타고 싶다는데 그것도 억지로 뭐 뺏어가지고 전기차 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도기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그러면 이 또 전기차 충전 관련된 기업군들은 어떤 기업군들이 일단 저희가 세 가지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. 첫 번째는 원익 P&E, 그리고 포스코 ICT, SK 네트워크스 이렇게 갖고 왔는데, 원익 P&E가 아마 제가 알기로 P&E 솔루션이 종목명이 바뀐 걸로 맞습니다. 알고 있는데, P&E 솔루션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, 사실. 그리고 포스코 ICT 역시 또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원재료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고, 또 SK가 또 친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익 P&E, 포스코 ICT, SK 네트워크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기업들도 많이 참고해 보시면은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. 주유소 하면 또 이제 뭐 SK 그리고 GS 칼텍스 네.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재료로는 제가 이제 중국 세자녀 정책에 1,800조 원 가량 투자가 돼야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줄 수 있다. 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금 이 두 번째 재료는 브리핑을 드릴 예정인데요. 이게 20일 날 중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상무위원회가 인구 그리고 가족계획법을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. 항상 이제는 인구 절벽이지 않습니까? 네, 앞으로 5년 뒤에 그리고 10년 뒤에는 중국에서 이 고령화라는 키워드 자체가 너무나도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
다자녀 출산, 세자녀 출산 이 키워드에 상당히 좀 많이 집중을 해내고 있습니다. 중국 쪽에서.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총 GDP 대비 한 10% 가량의 이렇게 투자가 좀 집행이 돼야지 그런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주고 있죠.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죠. 사실 낮아서 맨날 뭐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,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도 안 되는 게 이 출산 문제인데, 중국은 이거를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갈지 궁금하기도 하고, 또 사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또 인구가 어떻게 보면 또 경쟁력일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우리나라, 물론 중국 이슈지만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국도 뭔가 이렇게 인구에 대한 필요성을 좀 점차 계속적으로 느껴가는 것 같아요. 중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출산율 자체가 상당히 적었었던 이유가 이 사교육 정책 때문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강남보다도 훨씬 더 심한 이 사교육 정책 때문에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큰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예 사교육 산업 자체를 죽여버렸죠. 중국에서. 네. 그 원천적으로 기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그 산업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장의 파급도 상당했었고, 중국에 투자를 했었던 글로벌 큰손 기업군들 또한 투자를 진행하는 걸 멈추고 돈을 회수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됐습니다. 그만큼 중국은 지금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가시적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출산 정책 자체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뭐 관련 기업군들은 뭐 잘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됐지만 뭐 아가방 컴퍼니, 제로투세븐, 캐리소프트, 뭐 선호공 이렇게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중국 내 사업을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가시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줬어요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봐야 된다. 왜냐하면 저출산이라는 키워드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다. 과거에도 이제 네. 전 대통령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때 이제 출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겠다 해가지고 정부 정책주로 엮였었거든요. 그때도 마찬가지 뭐 제로투세븐, 아가방 컴퍼니, 뭐 지금은 약간 좀 이상한 종목이 됐지만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이 세 종목이 출산율 관련주였는데 또 몇 년 지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게 또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테마는 꼭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. 맞습니다. 첫 번째 우리 제로 브리핑으로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 관련된 이슈 자체는 앞으로 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, 이 저출산 관련된 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물론 테마적으로 엮여서 움직여주고 있지만 그 테마 안의 기업분들이 실수혜를 받는 기업분들은 무조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기업분들이 나중에 뭔가 포텐셜이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. 자, 좋습니다. 우리 첫 번째 제로 브리핑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